안녕하세요, 꾸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생활하면서 컴퓨터 또는 각종 IT 기기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IT 기기, 즉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등등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저장해둔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으신가요? IT 초대 강국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IT 기기들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더니 악성 바이러스인 랜섬웨어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각종 정보들이 유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한민국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9명으로 구성된 수리기사가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의 컴퓨터에 오히려 랜섬웨어를 설치하거나 이미 감염된 랜섬웨어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랜섬웨어란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이라는 단어와 소프트웨어의 웨어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종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컴퓨터의 각종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파일들을 모두 암호화시킨 뒤에 그것을 해독하려면 해독이 가능한 키를 입력해야 하는 그런 개념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정말 나쁜 게 말 그대로 이게 암호화시키는 기술이 사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는 그런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보안에 오히려 중요한 기술이란 말이죠. 그런 거를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크립토라커라 그래가지고 이를테면은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말 그대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이 알아볼 수 없도록 바뀝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뜨죠. 어디로 연락을 해라, 돈을 얼마를 지불하면 말 그대로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가능한 키를 준다. 이런 아주 악질의 바이러스입니다. 요즘은 또 가상화폐 때문에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을 해독하는데 가상화폐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알고 수리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요청했더니 그 수리기사가 오히려 악성 바이러스 랜섬웨어를 설치한 뒤 이를 해독하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갈취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수리 또는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21개의 기업 고객들에게 복구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와, 이게 어이가 없는 게 기업 고객들은 말 그대로 기업 자체적으로도 자신들의 고객에 대한 정보나 기업에 대한 이런 각종 기밀 사항들 있죠. 이런 걸 데이터화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서버나 이런 데 저장을 해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경로에서건 일단은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런 각종 서버나 이런 장비들은 항상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놓는 이런 보안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에게 이거를 이 고객들의 데이터니까 중요한 겁니다. 복구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거를 오히려 말 그대로 1,000만 원 들어가는 걸 한 3천 들어간다. 이 암호 해독이 가능한 키를 받는데 원래 1,000만 원을 주면 받는 건데 그거를 3,000만 원이라 해놓고 2,000만 원 자기네들이 그냥 꿀꺽 한 거예요. 와, 이런 짓을 한다고? 야, 진짜 미친놈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들은 악성 코드를 사전에 심어두고 고객들의 사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랜섬웨어들 심어둘 시기를 파악하는 등 굉장히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네요. 야, 진짜 너무한다. 랜섬웨어의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측에서는 고객들에게 공지를 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은 참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빠르게 일단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들에게 얼른 공지를 하고 이런 각종 절차나 이거를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 등을 빠르게 고객들과 정보 공유를 해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막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IT 기기들의 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요? 자,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6년 1월경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애플 공인 수리점의 수리기사 2명이 아이폰 등의 수리를 맡긴 고객의 사적인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것을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시키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애플 공인 수리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사설 수리 업체가 아니고요. 애플사에서 인증하는 업체예요. 근데 이게 알아보니까 애플사에서도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주 업체에서 또 이렇게 고용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애플 직원도 아니고 이렇게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심지어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10여 장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 본인이 업로드한 것처럼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고 하네요. 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거를 그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왜 올리는 거야? 정말 뭐 또라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애플이 선택한 거는 돈. 정말 돈이 좋긴 좋은가 봐요. 이걸 또 피해자는 약 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더 이상 고소하지 않기로 고소를 취하해 줬다고 합니다. 와,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례와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와 뭔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 애플이 선택한 건 결국엔 돈이지만 어쨌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은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막으려고 하거나 뭐 그냥 이슈만 안 되면 장땡.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고소를 했는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고 고소한 사람이 이런 큰 기업들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재판을 해야 되고 뭐 재판이 또 항소에 뭐 상소까지 막 여러 가지 거치고 하면 시간적인 부분, 뭐 변호사비며 뭐며 비용 부분 엄청 힘들잖아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이 시간이 지난 뒤에 결국에는 합의 금액도 줄어들고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악의적인 범죄가 이제는 무심코 맡긴 수리기사들로부터 금전적으로 또는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기기 변경한 휴대폰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경 휴대폰 기기 변경을 통해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기기를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대리점 직원과 공범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했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사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그녀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3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네요. 야, 세상 정말 무섭네요.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핸드폰 좀 바꾸는데 그 전에 폰, 야, 이건 당연히 폐기되거나 뭔가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제는 야, 휴대폰 하나 바꾸는 것도 신경무지 곤두세워야 합니다. 정말 이거 사회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안전하신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받은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한편으론 또 이렇게 강력한 처벌은 좋은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 뭐 징역이 말 그대로 뭐 한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 이 권한에 부여하는 이런 부분도 조금 애매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 이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업무상의 범주도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받으니 얘가 정보를 뭔가 남의 개인정보를 받았어. 근데 이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한테 온 건지 이 개인정보 나에게 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그 사정을 알고 부정한 목적이라는 것도 알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진위 여부 이거를 내 개인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한 목적인지 아닌지도 분명 피해자의 정보를 어떻게 외부로 유출하고 이걸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받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법리적인 해석이 좀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모르는 웹사이트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사용하시던 IT 관련 기기들은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말 그대로 금전적인 부분을 편취하기 위해서 각종 이런 사건, 사고들 이런 게 그 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매사에 신중하시고 주의를 기하신다면 여러분들께는 피해가 절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꾸야의 생각, 삼성 애니콜이 그립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